떠벌리고 다니면서 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찾죠. 그런 공무원들이 투자 유치하는 담당하는 사람은 그걸 그냥 알 수가 없어요. 현대자동차의 주요 경영진 안에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랑 네트워크가 되는 분들이 은밀하게 무슨 동향이 있다, 알아내고 이런 게 가능해야 돼요. 제가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 하면서 쓴 논문인데 제목이 약간 길어요. 기업의 글로벌화 과정과 글로벌 생산 활동에서의 국내 생산 기반의 역할에 대한 연구. 쉽게 생각하면 기업의 글로벌 전략에 대한 연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쓸 때는 이게 박사 논문이기 때문에 이제 꼭지가 여러 개 있는데 제일 중요한 꼭지는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라는 두 개의, 지금은 대우자동차가 몰락했지만 당시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던 대우자동차까지 해서 우리나라 제1의 회사인 이제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했던 겁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쟁을 하기 위해서 생산 공장, 생산 기지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판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업 조직들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 R&D를 어디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 거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한 번 발을 헛디디면 굉장히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전략을 전개하는 거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두 회사의 그런 글로벌 전략을 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었죠. 자동차 회사들의 주로 글로벌 전략을 다룬 게 한 꼭지가 들어있고 그게 제일 중요한 꼭지고, 왜 수십 개 여러 종류의 산업에 이제 있는 기업들이 이제 해외 자회사를 설립해서 공장도 세우고 판매법인도 세우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이제 그런 것들 다양하게 다룬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나름대로 기술력이 굉장히 강한 탄탄한 회사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옛날에 정말 불모지에서 자동차 산업을 일으킬 때 기술이 정말 없었지만은 악착같이 기술을 확보하는 거,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에서 앞서 나가는 거를 제1의 원칙으로 해서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보니까 현대자동차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 중심의 회사가 됐고, 선진국의 일본의 주요한 자동차 회사들이나 미국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하고 기술로 계속해서 붙어서 경쟁을 해온 회사예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더 기술력이 상승하면서 일본 기업들 하나하나 제칠 수 있었고 미국 기업들도 이제 앞설 수 있게 됐죠. 현대는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술을 개발하는 장소를 국내에 다 뒀어요. 해외 연구소 두지 않고 국내에 다 뒀습니다. 그리고 정면 승부한 거죠. 결국은 마지막까지 승리했고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제네시스 같은 차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게 현대의 지금 능력이고 위상이죠. 그리고 예전에, 지금은 뭐 이름도 찾아볼 수 없지만 대우자동차가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됐어요. 그런데 대우는 기술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해외의 자동차 회사들을 M&A 하면서 외형을 키우는 데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선진국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하지는 못하고 대신에 제3세계 지역, 남미라든지 이런 중앙아시아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인도 같은데 좀 더 고급 사양의 차가 아니라 낮은 가격이 중요한 시장, 퀄리티는 좀 떨어지지만 좀 싼 차를 선호하는 그런 지역에 판매를 많이 하면서 현대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글로벌 전략으로 접근했죠. 그렇게 해서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커졌죠. 그것도 기술력이 모자라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빨리 확장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많이 끌어다 썼는데 부채 문제 때문에 회사가 일순간 정지되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그게 아니었으면 대우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었는데 자체 기술력 없이 돈을 차입해서 외형만 늘리던 회사는 견뎌내지 못했던 것이죠. 아산에 현대자동차가 들어온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네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현대자동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자동차 산업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1차 밴도, 2차 밴도 그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동차 완성차 공장이 하나 들어오면 주변에 납품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하게 돼서 고용을 엄청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산업들 중에서 산업 연관 효과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게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현대자동차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1차, 2차 밴도 회사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산업이죠. 그래서 아산시 입장에서는 완성차 업체가 생산 캐파를 확대하거나 추가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서쪽에 있어요. 인주면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쪽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인데 그쪽도 일종의 천지개벽이 일어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바로 옆에 서해선 독선전철이 개통되면서 인주역이 최근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김태훈 도지사님이 주요 공약으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라는 사업의 핵심 지역이에요. 현대자동차 바로 옆에 170만 평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고, 그 경제자유구역과 현대자동차 사이에 있는 지역에 서해선 독선전철 인주역 인근인데 거기에 10만 도시를 만들려는 도시계획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황골탈퇴할 그런 예정도 있죠. 삼성 반도체가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큰 회사들이 있는데 어떤 기업이 들어올 때 작은 회사들이 수십 개 들어오는 것보다 이런 대기업 큰 회사가 하나 들어오는 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자동차 산업은 산업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추가 투자라든지 다른 회사 자동차 회사가 들어오는 거 이런 거를 저희가 고대를 하죠. 사실은 고대를 합니다.